네, 오늘 장 내일장 2부 순서를 이어가겠습니다. 조금 전 오늘 장이 마쳤습니다. 오늘 장이 그래도 그나마 상승장을 잘 유지를 해줬습니다. 먼저 코스피는요 0.15%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기대는 좀 못 미칩니다만 2.73포인트가 오르면서 1783.36으로 마쳤고요. 코스닥이 좀 큰 포로 올라줬습니다. 빠진 것은 한 절반 가까이 2.51%가 올랐습니다. 12포인트가 오르면서 493.04로 마쳤습니다. 조만간 500선 다시금 회복해 줄 수 있지 않을까 기대 가져봅니다. 시황센터의 김혜영 캐스터 연결하죠. 네, 시황센터입니다. 6월 26일 마감 시황 살펴봅니다. 자, 오늘 코스피 지수 G2발 악재가 조금 누그러드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경제 지표가 호조세를 보였고 중국의 자금 경색 우려감도 잦아드는 모습이었는데요. 이에 따라 코스피 지수 반등을 모색하며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변동성이 조금 큰 하루였는데 장중 하락 반전되기도 했던 코스피 지수, 기간의 선물 매수 쪽에서의 매수로 인해 프로그램 쪽에서의 이 매도 물량이 조금 완화되면서 결국 지수는 상승으로 방향성을 잡았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1780선 회복하며 장마친 모습인데요. 2포인트의 상승세입니다. 1783선에서 장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 상황 함께 체크합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 외국인은 역시나 오늘도 매도 공세입니다. 14거래일째 매도세를 지켜가고 있는데요. 외국인이 오늘 2천억 원의 매도 우위, 개인 쪽에서 1696억 원, 기관도 소폭이나마 오늘 매수에 가담을 했습니다. 오늘 기관 쪽에서는 239억 원의 매수 우위 나타났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살펴봅니다. 전일 5%가 넘는 급락장을 연출했던 코스닥 지수, 오늘 시작과 동시에 반등을 모색하며 출발했습니다. 장중 상승폭이 조금 축소되는 모습, 외국인들의 매도 공세 때문이었는데요. 그러나 오후장 들어서면서 상승폭을 다시 확대합니다. 전일 밀렸던 지수의 절반가량은 회복하며 오늘 장마친 모습인데요. 오늘 코스닥 12포인트의 상승 흐름입니다. 490선 회복했고요. 493선의 장마친 모습입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수급 상황 체크합니다. 자, 오늘 코스닥 시장 외국인이 매수 우위를 나타냈습니다. 이 외국인 쪽에서 248억 원의 순매수세 보여주면서 지수를 상승으로 결의해줬고요. 반면 개인과 기관 쪽에서는 차익 실현 매물 나왔습니다. 개인이 83억 원, 기관이 124억 원의 매도 우위 나타낸 하루입니다. 자, 이어서 외환시장으로 가봅니다. 자, 오늘 원달러 환율 이틀째 하락세가 나왔습니다. 이 미국의 경제 지표가 호조를 보이자 미 달러화는 강세를 보였지만 이에 불구하고 중국에서의 약재가 완화되면서 중국발 자금 경색 우려감이 누그러들면서 오늘 원달러 환율은 하락 흐름 보였는데요. 장중 1150원 선을 하향 돌파하기도 했던 원달러 환율. 그러나 이 저점 인식에 따른 결제 수요가 들어오면서 결국 오늘 원달러 환율은 1150선 위에서 장마칩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 7원 20전의 하락 흐름입니다. 1153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자,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봅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 오늘 2%대 급락세입니다. 6거래일째 하락 흐름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9개월 내 최저 흐름입니다. 오늘 126만 원 선까지 내려왔는데 오늘 삼성전자 주당 3만 6천 원씩 밀립니다. 126만 1,00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이고요. 전일에 이어 오늘도 자동차주 쪽은 흐름이 좋았습니다. 현대차가 강보합권, 현대모비스 역시 강보합권, 기아차는 1%대의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나옵니다. 오늘 58,800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이어서 SK하이닉스가 2%대 강세 3만 원권 돌아섰습니다. 오늘 325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자,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7위부터 12위입니다. 삼성생명 오늘 1%대의 하락 흐름입니다. 10만 5천 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신한지주가 강보합권, 한국전력이 1%대의 상승 흐름, SK텔레콤 오늘은 좀 밀립니다. 약세 흐름, 주당 2천 원씩 밀린 하루입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봅니다. 대장주인 셀트리온 오늘 흐름이 좋습니다. 6%에 가까운 강세가 나옵니다. 38,900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이 시총 2위에 있는 파라다이스 역시 2%대의 강세 흐름, CJ 오쇼핑 역시 1%대의 상승세, 오늘 32만 1,700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GS홈 쇼핑 역시 강보합권 지켜내며 장마칩니다. 오늘 GS홈 쇼핑은 24만 3,00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시총 7위부터 12위입니다. SK브로드밴드 오늘 통신주의 흐름이 엇갈린 가운데 3%대의 강세입니다. 4,825원의 주가 기록했고요.
이 CJ 쪽 오늘 그룹주 반등세 나오는데 CJ E&M 3%대의 강세입니다. 34,050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반면 다음은 밀립니다. 이 3%대의 하락 흐름 78,30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특징 업종 및 테마 종목 살펴봅니다. 오늘 IT주 전반적인 흐름, 삼성전자를 제외하고는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이 삼성전자는 2%대의 급락세를 이어갔지만 삼성전기는 3%대의 강세입니다.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들어오면서 오늘 85,900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SK하이닉스와 LG전자가 2%대의 상승 흐름, LG이노텍도 오늘 흐름 좋았습니다. 3.64%의 오름세, 오늘 85,70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자동차주 살펴봅니다. 전일에 이어 오늘도 이틀째 강세 흐름이 지속이 됐는데요. 해외 판매 실적이 호조세를 보일 것이다.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강하게 들어옵니다. 현대차가 강보합권, 기아차가 1%대의 상승 흐름, 부품 쪽도 괜찮았습니다. SL이 2%에 가까운 상승세, 화신도 강보합권 지켜내면서 13,05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CJ 그룹주 살펴봅니다. 이재현 CJ 회장이 검찰의 수사 소식이 이어지는 가운데 오너의 공백 속에서도 CJ 그룹주 오늘 전반적으로 상승세가 상승 쪽으로 무게를 실는 모습입니다. CJ가 5%대 강세, 전일 대비 5,500원 올랐고요. CJ 헬로비전과 CJ 시푸드, CJ E&M까지 모두 3% 이상의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전일 중국 증시 급락과 관련해 중국 관련주 하락 흐름이 강했는데요. 오늘은 반등세가 나옵니다. 중국 쪽 리스크가 완화됐다는 소식과 함께 반등에 성공한 모습입니다. 전일 점 하한가 나타냈던 완리 오늘 2%대의 상승으로 장마친 모습이고요. 전일 10%의 급락 흐름 보였던 중국 원양자원 역시 9%대의 강세 흐름, 오늘 2,825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차이나 그레이트가 3%, 차이나 하오란이 6%, 차이나킹까지 5%에 가까운 강세 보이며 전반적으로 반등에 성공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보안주입니다. 전일 청와대 홈페이지가 해킹당했다는 소식과 함께 보안주들 상승 흐름이 나왔는데요. 오늘도 추가적인 강세 흐름이 나옵니다. 이스트소프트가 4%대 상승세, 윈스테크넷이 3%, 타보테크 역시 1%대 상승 흐름 보이며 전반적으로 상승세로 장마친 모습입니다. 자, 이어서 남북경협주 살펴봅니다. 오늘 남북경협주 동반 상승세가 나왔는데요. 박근혜 대통령 방중에 따른 기대감이 들어왔습니다. 오늘 광명전기는 상한가로 장마친 모습이네요. 3,050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이와 더불어 이화전기도 상한가입니다. 786원. 이어서 제형솔루텍이 10%대의 상승 흐름, 전반적으로 2% 이상의 강세 흐름이 지속된 하루입니다. 자, 이어서 2분기 실적과 관련된 주가 흐름 살펴봅니다. 이 어닝 시즌이 곧 돌아오는 가운데 오늘 2분기 실적 관련주들 강세 흐름이 이어졌는데요. 전일 점 하한가를 맞았던 완리가 오늘 2%대 강세, 실적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중국적 호재 소식도 들어왔고요. 이어서 삼성전기 역시 2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할 것이다. 이 3%대 강세 흐름이 이어지면서 85,90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자, 이어서 유한양행과 제이콘텐트리 역시 2분기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들어옵니다. 오늘 6%대 강세, 휴비츠 역시 2분기 실적이 더욱더 개선될 것이다. 이 1분기 부진은 모두 다 만회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나흘 만에 반등세가 나옵니다. 오늘 7%대에 가까운 상승 흐름, 17,95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우리금융지주와 우리투자증권 살펴봅니다. 이 민영화 기대감의 두 종목 모두 오늘 강세 흐름이 이어졌는데요. 먼저 우리금융입니다. 이 5%대 강세, 주당 530원씩 오르며 1,40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자, 이어서 우리투자증권도 살펴봅니다. 역시나 민영화 방안에 대한 발표에 따라 강세 흐름이 나타났죠. 3%에 가까운 상승 흐름, 주당 300원씩 오르면서 1,65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KTB 투자증권 살펴봅니다. 전일이었죠. 선물거래에서 주문 실수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하락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이 주문을 통해서 약 100억 원대의 손실을 볼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KTB 투자증권 6%의 급락 흐름입니다.
주당 205원 밀려 2,985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자, 이어서 신성솔라에너지 살펴봅니다. 이 채권단과의 자율협약 체결을 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오늘 오전장에서 상한가 도달했는데요. 오늘 신성솔라에너지 역시나 상한가 지켜내며 장 마칩니다. 주당 150원 올라 1,175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게임빌 살펴봅니다. 역시나 상한가로 장 마친 모습인데요. 이 삼성전자의 글로벌 모바일 게임 서비스의 게임빌이 콘텐츠의 공급과 더불어 운영사로 선정됐다는 소식에 오늘 게임빌은 주당 1,200원씩 오릅니다. 상한가 도달하며 78,500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 김혜영이었습니다. 네, 오늘 장을 정리하고 내일 장을 대비해 보겠습니다. 메리츠 종금증권 투자전략팀의 김중원 연구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오늘 장 정리부터 해보죠. 네, 미국 증시는 중국 신용정책 우려가 완화되고 주택지표 호조 소식에 힘입어 상승 마감했고요. 코스피도 외국인 매도에도 불구하고 개인과 기관의 매수에 힘입어 6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특히 전날 5% 넘게 급락했던 코스닥도 2.8% 오르면서 급등하며 마감했습니다. 업종별로는 기계, 전기가스, 비금속 업종이 상대적으로 강세를 기록한 반면 전기전자, 통신, 의료정밀 업종은 하락하며 마감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내일 장이 오늘의 흐름을 좀 이어가 줬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장에 대해서 어떤 전망을 갖고 계시고 어떤 전략을 수립해 놓고 계시는지요? 지금 금융시장이 불안하다 보니까 하루하루를 좀 전망해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좀 이제 약간 긴 호흡에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코스피 트레일링 PDR로 보면 한 0.93배로 리먼 사태 이후의 최저 수준인데요. 과거 트레일링 PDR 평균과 편차를 이용해서 만약 지금 코스피를 매수한다면 3개월 뒤 손실 확률을 이렇게 산출해 봤더니 대략 한 6.5%에 불과한 걸로 나옵니다. 결국 이런 걸로 봤을 때 지금은 좀 주식을 적극적으로 매수할 때가 아닌가라고 보여지는데요. 상반기 유동성 축제 기간에도 코스피가 수혜가 거의 부재했고 그렇다면 유동성 축소 우려 때문에 조정을 받는다면 코스피는 글로벌 증시 대비 당연히 상대적으로 좀 강세를 기록해야 되지 않는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단기적으로 이렇게 시장을 내다보기에는 아무래도 좀 시장 상황이 워낙 녹록치 않다. 좀 더 긴 호흡으로 시장을 보면서 그에 대한 그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자, 설명을 좀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투자 전략하고 그리고 우려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냐라는 건데 실제로 언론이나 여러 매체에서 많이 얘기하는 것이 QE가 종료될 경우에 그에 따른 피해 그리고 또 QE 종료 시점에 늘 달러 강세 현상이 나타나면서 신흥국 증시가 약세를 보였는데 그런 현상이 이번에도 재현되면서 우리한테 부정적이지 않나 보고 있는데 실제로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 과거 QE 기간과 달리 근본 QE3 동안은 외국인이 국내 증시를 5조 3천억 매도했기 때문에 수혜를 본 것도 없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신흥국의 부정적인 그 달러 강세 현상도 과거 QE에 달리 이미 상반기 중에 나타나서 추가적으로 하반기에 달러 강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점은 결국 그 하반기 신흥국 증시가 그렇게 특별히 약세를 보일 그 요인도 좀 높지 않다고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글로벌 금융시장이 불안하다 보니까 코스피 추가 조정 가능성은 있는데요. 추가적으로 조정을 받더라도 60개월 이평선인 1750은 지지를 받을 걸로 보이고 있고 코스피가 아무래도 그런 수혜를 받은 게 없다는 관점에서 증시 조정 기간에는 상대적으로 좀 강세를 기록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투자 전략을 말씀드리면 원달러 환율이 연초 대비 많이 올라왔다는 점에서는 IT하고 자동차 그리고 상반기까지 그 바닥권에서 머물렀던 채권 금리도 최근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는 점에서 수익성 개선이 기대되는 보험과 은행 업종에 관심이 필요한 시기로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김중원 연구위원과 함께 내일 장 등에 대한 전망과 전략 고민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오늘 장을 보다 상세히 분석합니다. 샘플러스의 김영근 멘토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장의 수급은 어떠했고 업종별로는 움직임이 어땠습니까? 예, 오늘 시장 같은 경우 양시장 모두
반등을 주면서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 강한 반등을 주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제였죠. 월요일날 제가 장 마감 후에 시장을 점검해드릴 때는 추가적인 어떤 하락 부분에 대한 그런 우려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었고, 다만 이제 그 투매 현상 부분, 일정 부분 물량이 좀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이 나온다면 어느 정도 좀 가벼워질 수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는데, 코스닥이 이제 어제 그런 현상이 좀 나타났습니다. 어제 신용 물량에 대한 반대 물량 출회도 나타났고, 그리고 그러한 또 손절 물량이라든가 투매 물량까지 좀 나타나면서 약간은 좀 가벼워지는 이런 모습은 좀 나타난 것 같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오늘 1800 정도 근접해서 시작이 돼서 음봉이 형성되는, 수급 자체가 조금 오늘도 우호적이지는 않은 그러한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코스피도 현 구간에서 물론 추가적인 하락도 가능하겠으나 이미 이제 후워드 PBR 기준에서는 1850포인트, PBR 1배 수준은 이탈이 된 상태입니다. 근데 예전에 우리가 그 트레일링 PBR이라고 하는데요. 과거를 기준으로 해서 하는 PBR을 봤을 때는 과거의 금융위기 때라든가 유럽 재정위기 때도 그러한 PBR 기준선을 이탈하지 않은 모습인데, 그 기준선이 바로 1760포인트 정도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1770포인트까지 온 상태라면 추가적으로 하락에 대한 부분은 우려가 분명히 됩니다만은 매도의 그러한 자리는 아니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수급을 좀 점검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급적인 부분을 좀 살펴보면 외인들 오늘도 매도를 했습니다. 기관과 개인이 좀 매수를 해줬고요. 그리고 선물 쪽에서도 외국인이 6,400계약 정도 6,400억 정도 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보자면 지수의 어떤 탄력적인 상승 부분은 기대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하방에 대한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추후에 어떤 바닥을 다지는 구간을 거친 이후에 서서히 완만한 상승을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반대로 우리가 현 구간에서 파생 쪽에 대한 부분으로 현 구간에서 매도에 베팅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해본다면 매도 시장의 어떤 추가적인 하락에 대해서 우려는 조금 덜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현 구간에서 분명히 풋에 베팅을 한다, 매도에 베팅을 한다는 건 부담스러운 자리입니다. 그만큼 많이 빠졌다는 부분을 좀 인지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급적인 부분도 지금 현 구간에서 아직까지는 우호적이 못하지만 조금 더 긴 시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좀 완만한 그러한 상승으로의 전환 부분을 좀 기대를 해봅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투자자들이 어떤 섹터에 주목을 해야 되느냐, 이러한 부분들이 더 관건이 되겠죠. 시장에 대한 부분보다는 결국에 뭐 IT라든가 자동차 쪽이 더 축으로 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섹터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현재 오늘 외인들의 매수가 유입이 됐고, 최근에 외인들의 매도도 좀 나왔습니다만 올해 들어서 코스닥 쪽의 외인들의 매수는 상당히 견조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차트를 좀 보시면은 어제 이러한 장대 음봉을 맞으면 상당히 공포감을 줬습니다. 거래 대금도 좀 늘어났고요. 그래서 이 투매 현상이 좀 나타났다. 그런 부분에서 일단 전일의 어떤 반등 부분을 절반 정도는 되돌려놓는 그러한 반등을 줬습니다. 이러한 구간에서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지금 지수가 이제 빠질 만큼 빠져서 나중에 무조건 좋아진다, 이렇게 마냥 기다린다기보다는 전략을 잘 세워야 되는, 전술을 잘 세워야 되는 구간인 것 같습니다. 투자자분들께서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향후에 회복이 될 수 있는 그런 종목군에 해당이 된다면 그대로 홀딩을 하고 보유하는 전략이 맞겠지만, 추후에 그런 종목군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면 반등 시에 비중 관리를 해주시고 매도를 해주시고 추후에 더 탄력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섹터로 좀 교체 매매를 하시는 게 더 현명한 그런 전술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한 구간, 그러한 좀 진통 구간을 겪어야 되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분들께서는 그 부분들을 잘 고민을 해봐야 되는 그런 구간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종목에 대한 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는 좀 큰 폭으로 빠졌고요. 또 그에 반해서 기아차, 현대차 등등 자동차 업종의 강세는 여전히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특징 종목들을 뽑아주셨죠? 예, 오늘 특징 종목으로는 일단은 삼성전자, 그리고 기아차, 셀트리온, 이 세 종목을 좀 잡아왔습니다. 일단은 삼성전자, 대표적인 IT 기업 중에서 우리가 일전에 150만원 넘어간 상태에서 목표값은 200만원도 나온 상태에서 지금 최근의 흐름은 상당히 좀 어려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130만원도 이탈이 되면서 120만원 중반대까지도 하락을 한 상태죠. 바로 이제 외인들의 매도가 계속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2분기 실적 부분, 이 부분을 발표하는 즈음, 임박할 때쯤 된다면 상당히 좀 강한 반등도 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삼성전자 2분기 실적 상당히 호실적 기대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보자면
현재 만약에 삼성전자를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들이라면 보유하는 전략, 그러니까 아까 설명한 그러한 부분이죠. 그러한 섹터에 해당이 되는 종목이 되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보유를 하고 계시다면 보유를 하시는 전략이 맞다고 보고요. 그리고 신규 매수 관점에서 낙폭에 대한 어떤 반등을 노려보겠다. 이러한 투자도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종목에 해당이 되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상당히 좀 강한 반등도 가능할 수 있다. 단기적으로 지금 낙폭에 대해서 낙폭주를 매매하시는 반등을 노리는 그런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 한 140만 원까지도 설정을 하고 이러한 매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아닌가. 즉 현 구간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섹터는 IT 섹터가 될 수 있다는 부분을 이 종목이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삼성전자가 지금 현 구간에서 130만 원까지 이탈되고 좀 상당히 가파르게 내려왔습니다만 최근에는 반등을 노릴 수 있는 구간이다. 그 시장에 대한 부분과도 연관을 지어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다음 두 번째 종목으로 이제 기아차를 말씀드릴 텐데 최근에 뭐 기아차 자동차주들이 시장을 계속 방어를 해주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자동차주들이 빠지지 않기 때문에 시장이 그나마 오늘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반등을 시도하고 이런 흐름들을 좀 보여줬다고 생각이 있습니다. 기아차 같은 경우 바로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죠. 이 부분은 사실은 우리가 미리 다 실적에 대한 부분은 우려감도 나오고 이런 부분을 했지만 해외 판매량 부분이라든가 점유율이라든가 내수는 약간 부진했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고려를 한다면 2분기 실적이 좋게 나올 거라는 건 어느 정도 알고 있었습니다. 즉 이제 환율에 대한 부분으로 빠졌다고 봐야 되겠죠. 시장보다 먼저 상당히 하락을 했었고 최근에는 시장보다 먼저 상승을 좀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아차, 현대차도 마찬가지고요. 특근 재개로 인해서 향후에 생산량이 회복이 되고 있고 현재 환율 자체도 우호적인 환율의 환경이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도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섹터, 안정적인 섹터라고 생각을 하고요. 바로 이제 전기전자와 자동차가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으로 해서 기아차를 특징 종목으로 좀 잡아봤고요. 세 번째 종목은 이제 셀트리온입니다. 셀트리온이 이 급락 이후에 최근에 좀 바닥을 잡고 상승을 좀 시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램시마 유럽 판매가 초입기에 들어간 상태인데요. 어제였나요? 어젠가 그제였죠? 테마색에서 지분을 추가 매입을 하게 되지. 2대주주입니다. 셀트리온의 2대주주인데, 그러한 부분들을 보자면 정황상 그러한 추가 매입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보자면 램시마의 유럽 판매가, 별 문제 없이 잘 진행이 될 것이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시장보다 상당히 먼저 빠졌었고, 그리고 낙폭이 컸었고, 지금은 시장보다 먼저 상승을 시도하고 있는 이런 종목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같은 경우 코스닥 쪽에서 최근에 IT 쪽으로 당연히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지만 먼저 우리가 작년부터 부각이 됐었다가 최근에 주가가 상당히 어려운 국면에 들어갔던 바이오 쪽이라든가 이런 쪽 다시 한번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 그런 코스닥 쪽에서는 구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특징 종목으로 삼성전자, 기아차, 셀트리온 시장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종목들을 대표하는 이런 종목들을 특징 종목으로 잡아왔습니다. 네, 자 오늘은 시장을 선도하는 굵직굵직한 시총 상위 종목 세 종목을 특징 종목으로 골라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김현건 멘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큰 폭의 하락과 그 다음에 또 이어지는 소폭의 반등, 전반적으로 이게 흐름 자체는 아래쪽으로 계속 흘러내려서 지금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아무래도 투자 수익률이 좀 만만치 않을 것 같고요. 시장에 대응하기가 어느 때보다도 상당히 힘겨워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번 시간에는 텐스탁의 김선윤 대표, 유진투자증권 압구정점의 정승현 과장님을 모시고 실질적인 투자 전략과 향후 시장은 어떤 방향으로 어떤 양상으로 흘러갈지 그에 대한 전망을 아주 상세하게 해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우리 시장이 하락과 반등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계속해서 이제 높이는 좀 낮아지고 있다는 게 상당히 힘들게 만드는데요. 자, 그렇다면 추가 하락이 앞으로도 좀 더 이어질 것인지 아니면 시장이 다시금 반등에 성공해 낼런지 그게 가장 우선 궁금합니다. 자, 먼저 김선인 대표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일단 오늘 시장은 그나마 조금 프로그램 매도세가 좀 그나마 매물이 좀 감소해줘서 좀 시장이 조금 반등하는 좀 약간 상승하는 모습이 좀 나타나주는 그런 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수급 주체를 좀 보면요, 지금 외인들이 지금 6월 7일부터 해가지고 오늘까지 매도세가 굉장히 조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6월 7일부터 해서 6월 달부터 할까요? 6월 달부터 해서 매도세가 거의 6조 이제 다다를 정도로 굉장히 많은 물량을 쏟아내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조금 왜 시장의 방향성, 그럼 기관들은 이렇게 계속 사고 있는데 과연 시장이 오를 것이냐에 대한 굉장히 많은 궁금증이 있으실 것 같아요.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외인들의 그 현재 코스피 주식 시장에서 보유하고 있는 외인들의 비중 자체가 외인들의 비중이 한 30% 초반대입니다. 자, 이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30% 중반대 부분에서 그 당시가 바로 2011년 유럽 위기 때부터 해서 그때부터 좀 늘어난 물량이었는데 그 물량 자체 다시 유럽 쪽의 경기가 살아날 것으로 좀 보이기 때문에 물량들의 비중 자체가 약간 이머징 마켓 또 안 좋게도 보는 시각이 나타나주면서 물량들을 좀 빠져주면서 유럽 시장으로 조금 이동하는 듯한 모습이 좀 보인다는 거죠. 미국이나 일본이나 여타 일본 같은 경우가 또 역시 마찬가지로 외국인 지분이 늘어났지만서도 최근 들어 다시 조금씩 빠지고 있는 부분이 이를 조금 반영하는 게 아닌가 판단이 됩니다. 미국 시장에서도 재미는 있을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좀 전문가들, 증권사의 대부분 투자증권사에서 말하는 외국계 투자증권사 말하는 부분을 보면은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포인트보다 최소한도로 16,000포인트 이상은 가야지 예전의 정상적인 모습과 비교했을 때 같다고 말합니다. 좀 더 이제 높게 보는 증권사들은 다우지수가 18,000포인트는 돼야지 정상이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시장은 유동성 장세가 완벽하게 지금 좀 깨진 상황이고 확실하게 조금은 약간 다른 측면 지표와 약간의 조금 어느 정도 글로벌 경기에 따라서 움직이는 측면이 조금 다시 한번 서서히 돌아오는 그 시점이기 때문에 시장이 자금들이 막 이동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조금은 반등은 줄 것으로 풀이가 되지만서도 이 자금에 대한 부분 자체가 외국인들이 특히 매도세에 대한 부분 자체가 진정이 되지 않는 이상은 반등 주기에는 약간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기관 쪽에서 매수 물량 있지만 적습니다. 그럼 포인트로 개인들의 지금 매도세가 조금 확실하게 좀 늘어나는 모습, 개인들의 물량을 뺏어 먹는 듯한 모습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 시점 자체는 아직 보이지가 않다는 거죠. 그 포인트를 잡으시고 한 2, 3일 연속 개인들의 매도세가 나오는 시장이 나올 경우에는 지수가 이제 좀 가겠구나 판단하시고서 조금 대응하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좀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자 정세용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네, 일단 아마 이번 달은 이번 달 사실 얼마 남지는 않았지만 6월 달은 아마 가장 힘든 시장이 연출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일단 사실 지금 기대할 부분은 오늘도 역시 외국인이 현선물 동시 매도를 하면서 지수가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와줘야 되는 자리에서 외국인은 현선물 역시나 매도 흐름을 계속적으로 이어주고 있고 일단 연기금이 사실 자금 집행이 아마 어제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왔죠. 자금을 집행을 할 가능성이 있다. 그 자금 집행할 기관들을 선정하는 과정을 끝냈다라고 했는데 아마 이번 주에 집행할 것을 보이는데 또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까 다음 주에 집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거 보니까 아마 6월 달은 윈도우 드레싱 효과 정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데 일단 아마 내일이나 모레 정도까지 기관에서 윈도우 드레싱이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지수는 방어 정도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고 지수가 여기서 큰 폭으로 상승을 한다거나 하기에는 외국인의 매도세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아마 힘든 과정이 아닐까라고 싶고 일단 지금 현재 시장의 분위기 자체는 아직까지는 물량들이 오늘도 외국계 창구를 통해서 삼성전자 매물들이 계속적으로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듯이 아직까지는 외국인들이 정리해야 할 물량들이 많이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하지만 좀 긍정적으로 시장을 볼 수 있는 부분들은 결국은 올해 연초부터 계속 뱅가드 얘기들이 나왔는데 이번 달로 마무리가 되고 그 이후에 어느 정도 7월에 그리고 하반기로 이제 접어드는 7월부터 해서 썸머 효과라든지 여러 가지 시장에 기댈 수 있는 부분들 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6월까지는 뭐 힘든 장이 연출이 되겠지만 다음 달 초부터 연기금의 자금 집행 그런 얘기들 그리고 어느 정도 외국인의 청산 물량들이 정리가 되는 시점 이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7월에는 6월보다는 좀 더 긍정적인 장이 연출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 변동성이 큰 장세이니만큼 상당히 좀 보수적인 자세를 견지한 채 대응을 하라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자, 적극적으로 좀 저가 매수 기회로 활용을 해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는 투자자분들도 분명히들 계실 텐데요. 어떨까요? 적극적일까요? 아니면 보수적인 게 맞을까요? 네, 확실하게 지금 두 가지가 좀 갈린 것 같습니다. 저는 근데요, 좀 적극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장은 오히려 좀 매수할 수 있는 가장 좀 좋은 기회가 되지 않았나 판단이 되는데 몇 가지 좀 이유를 좀 말씀드려보자면요. 자,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게 바로 이제 지수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금 1800포인트부터 해서 이게 2011년대 위기, 유럽 위기 이후부터 해서 항상 지수가 반등을 주기 시작하는데 1800이 깨진 이후부터 해서 2000포인트까지 반등을 주는 그 시간 자체가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길어봐야 한 3, 4개월 정도의 시간밖에 안 걸린다는 거죠. 충분하게 기간 자체, 충분하게 반등부터 바닥부터 해서 다시 2000포인트까지 가는 기간 자체가 길어야 3, 4개월. 금방금방 올라갑니다. 지금 추천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장이 안정되는 시점 자체가 작년 말부터 해서 나왔는데 그러면서 1900포인트에서 2000포인트로 왔다 갔다 움직여주다가 다시 1800이 깨졌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 시점이 과연 유럽 위기 때 했던 2011년 말과 같은 그런 현상이 나올 것이냐, 그런 위기냐, 그건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시장 분명히 반등을 주면서 다시 2000포인트까지 가는데 길어봤자 3개월, 4개월일 겁니다. 아니면 좀 더 빠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너무 시장을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고 좀 긍정적으로 보시고 외국계 자금들 추가적으로 더 빠져나갈 확률은 많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빠져나간 이후에 다시 또 빠르게 들어올 확률도 그만큼 많습니다. 급락을 가지고 나온 이후에는 당연히 다시 급등을 가져오는 그게 바로 주식 시장이기 때문에 또 한 번의 반등을 가지고 나오면서 1차적으로 물량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기관들의 또 매수 단가를 보셔야 됩니다. 지금 기관들이 최근에 6월 7일부터 매수한 물량들을 살펴보자면요. 기관들 지금 이때부터 해서 매수가 들어옵니다. 매수 들어왔는데 지금 바닥이죠. 계속 샀습니다. 기관들이 바닥부터 해서 고가 전까지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기관들 평균 단가 아무리 좀 높게 잡는다 쳐도 1870포인트입니다. 이 라인이라는 거죠. 기관들 지금 손해 안 보기 위해서 좀 더 매수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연기금 추가 매수가 좀 더 많은 자금이 들어오는 거고 특히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요. 올해 시장부터 해가지고 1월부터 해서 지금 6월 달까지 매수한 물량들의 평균 단가 부분 역시나 지속적인 매수가 들어왔죠. 연기금 역시도 마찬가지로 평균 단가 부분 때 한 1950포인트 그 이상입니다. 꾸준하게 연기금 매수했고요. 2000포인트 이상에서 연기금 안 털었습니다. 계속 샀다고요. 연기금도 수익 내기 위해서는 좀 더 장기적으로 가져가면서 1950포인트 이상까지는 끌어올려놔야 됩니다. 그러면은 기관들이 최소한도 손해를 안 보기 위한 부분, 손절도 손절이지만 그나마 적게 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1900포인트가 되겠죠. 단기적으로 좀 더 긍정적인 상황을 봤을 때는 지금의 지표들이 좋아지는 상황, 좀 더 뭐 소비자 심리 지표들이나 여타 미국이나 관련 유럽적 지표들이 좋아지는 상황을 봤을 때는 1900포인트까지는 금방 순식간에 갈 수가 있다 판단됩니다. 지금 시장 절대적인 매도보다는 조금 손해를 보고 계신다면 관망하시고 만약 현금이 있으시다면은 좀 적극적인 매수가 필요하다 이렇게 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정승현 과장님께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실런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지금 현 시장에서는 바닥을 다지는 과정이 상당히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시장 자체가 투자 심리가 사실 무너지면 뭐 펀더멘탈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매도 물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간이죠. 그게 극단적으로 나왔던 게 이제 어제 코스닥 시장이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심리적으로 최소한 여기 있는 지지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무너지게 되면 투매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시장이다라고 본다면 결국 시장 자체에 대한 뭐 긍정적인 시각도 분명히 필요하겠지만 일단 투자 심리 상대는 상당히 위축돼 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시장에 뭐 돈이 빠져나가는데 그거 어쩔 수가 없는 거죠.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액션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외국인이 우리나라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큰 그 주체인데 그 주체가 돈을 빼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사실 뭐 인력으로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신흥국 그 증시에서 돈이 빠지는 부분들은 그렇게 감안한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분명히 리스크를 관리하시는 전략이 상당히 필요할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실적이 이제 본격적으로 6월이 끝나면 7월부터 이제 어닝 시즌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일단 실적에 대한 그 성장성이 분명히 있는 종목들은 반등의 여지는 충분하다. 뭐 오늘 지수가 그 어제 빠졌던 대부분의 종목들, 만회했던 종목들은 대부분 이제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는데 그 실적에 되는 종목들에 사실 물려 계신 분들은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된다라고 이제 보여지고 있고. 지금 사실 만약에 오늘도 어제처럼 투자 심리가 상당히 뭐 위축이 돼서 어제처럼 또 뭐 큰 폭의 하락이 나왔다. 그러면서 밑꼬리를 달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한다면 저는 오늘 무조건 사야 되는 자리였다라고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뭐 오늘 적절하게 이제 반등이 나왔죠. 여기서 뭐 기술적으로는 뭐 상승 잉태형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는 자리에서 많이 나오는 그런 캔들인데 이런 캔들이 나오면서 충분한 바닥 다지기 과정을 적절히 거친 이후에 반등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일단 뭐 시장 전체적으로 뭐 코스피 시장보다 코스닥 시장이 워낙 그 하락폭이 컸기 때문에 아마 그리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워낙 그 코스피 시장에서 재미없던 그런 상황들이 많아서 아마 코스닥에 좀 588포인트까지 갈 때 그리고 내려오면서 다시 반등이 나오겠지라고 사실 코스닥 종목들에 물려 계신 분들 상당히 많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상당히 강한데 일단 반등의 여지는 낙폭이 코스피 시장보다는 코스닥 시장이 워낙 컸기 때문에 그런 이유들로 인해서 아마 단기 반등이 세게 나올 가능성은 코스닥 시장에 좀 더 있지 않겠느냐라고 본다면 일단 실적과 밸류에이션이 되는 종목에 물려 계신 분들은 반등의 여지는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굳이 지금 과매도 국면에 팔 그 이유는 없다라고 충분히 판단되는 시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일부 전문가들은 이제 글로벌 증시가 유동성 시장에서 실적 장세로 옮겨갈 것이다라는 의견들을 내놓습니다. 그렇다면 그 시기는 언제쯤일지가 중요할 텐데요, 김 대표님. 네, 2분기 실적, 특히나 이제 좀 미국 쪽의 예상치를 살펴보자면요. 그렇게 또 좋지만은 또 않습니다. 확실한 좀 실적이 터닝되는 부분 자체를 3분기로도 좀 감을 잡기 힘든 상황이라도 얘기하는 부분도 있고, 보통 이제 확실한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은 한 4분기쯤이다. 이렇게 상당히 많이 얘기하시는데, 그래도 일단 2분기 실적 발표하는 시점 자체가 바로 다음 달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조금 관심 있게 보셔야 됩니다. 지금 시장은요, 유동성 장세가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된다. 정말 지금 시장은 과도기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전체적으로 이제 Q3에 대한 부분, 양적 완화에 대한 부분으로 굉장히 많은 자금들이 시장에 들어왔었고, 그 자금들이 고스란히 이제 심리적인 불안감으로 시작해서 벌써 빠져나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성장성이 뒷받침돼야 되는데 이머징 마켓에 대한 부분도 성장성이 뒷받침이 안 되다 보니까 당연히 그 자금들이 들어왔던 데서 다시 빼가기 때문에 국내 코스피가 현금 인출기가 돼버린 겁니다. 자, 그러면 아무리 현금 인출기가 돼버렸다 하더라도 남아있는 자금들이 그게 다 빠져나가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항상 현금 인출기 안에 돈이 어느 정도 쌓여 있잖아요. 그러면 그 자금들을 바탕으로 해서 다시 한번 비워졌던 금액들을 일정 부분 채워 넣게 될 겁니다. 그 시점이 조만간 도래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시점 자체를 언제로 보셔야 되냐? 바로 이제 어느 정도는 확실한 반등은 아니지만 2분기 실적이 발표하는 7월부터는 코스피를 중심으로 해서 개별적인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의 변화가 꾀할 것이고 당연히 주가 역시나 반등을 주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지난주부터 해서 굉장히 많은 실적에 대한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7월 달부터 실적 장세다. 잘 봐야 된다. 실적 관련주들 주목해야 된다. 근데 지금 갖고 계신 종목들 어떤지 실적에 대한 2분기에 대한 실적에 대한 부분이 어떤지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좋지 않을 경우에는 상승하기에는 정말로 힘든 그런 이제 장이 될 겁니다. 그래서 조금 실적주 중심으로 한 종목으로 빠르게 갈아타셔야 되고요. 특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실적주 외에는 상당히 조금 힘든 모습이 나올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 코스닥이 그나마 조금 실적을 제외하고서 기대해볼 만한 게 갤럭시 노트 3에 대한 부분, 삼성전자에 대한 그 기대감으로 인해서 조금은 모멘텀이 생길 가능성이 높고 여타 다른 모멘텀으로 반등을 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 모멘텀에 대한 비중은 30%고 8월 달에 나올 코스닥의 실적들에 대한 부분은 진짜 70% 정도가 차지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코스닥이 그나마 수급적으로 코스피 대비해서 확 꼬여있지는 않은 모양새지만 개인들의 최근 물량을 빨아들이는 걸 봤을 때 코스닥은 어느 정도 바닥을 찍었고 다시 한번 좀 반등을 준다. 그럼 반등을 줄 때
가장 먼저 7월 한 달 동안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은 실적주. 그러면 당연히 7월 한 달 동안 실적주 사셔야 되고요. 8월 달에 실적 발표할 때 터시는 전략. 이게 진짜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시장이 이제는 유동성보다는 당분간에 한 몇 달 동안은 실적 위주로 움직이는 시장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멘텀 찾기가 너무 힘들죠. 지표를 기다리기도 너무 힘들고요. 시장의 양적 완화에 대한 그 심리 상태 다시 회복되기 기다리는 것도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실적을 위주로 한 종목 조금 좀 각별하게 주의하시고 투자하시길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정세용 과장님이요. 네, 일단 연초에 사실 시장의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죠. 그래서 뭐 각 증권사 뭐 올해 연말에 뭐 2,300, 400도 간다라는 얘기가 상당히 많았었는데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 그 코스피 시장에서 영업이익이 약 100조 원 정도 예상이 됐었습니다. 지금 뭐 시가총액이 한 1,045조 정도 수준인데 지금 연초에 100조 원의 영업이익이 90조 원으로 이제 감소가 됐습니다. 실적을 이제 하향을 했는데 뭐 중국발 뭐 위기라든지 여러 가지 뭐 성장성 우려, 뭐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나왔죠. 그런 우려들 때문에 연초 100조 원에서 이제 90조 원까지 이제 하향 조정이 됐는데 그렇게 되면 이 90조 원을 시가총액으로 나누게 되면 이제 기대 수익률이 나오는데 그 부분이 약 한 8.5% 정도 수준이다. 8%에서 8.5% 수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일단 그렇게 되면 일단 여기서부터 우리가 그 밸류에이션적인 부분을 따져야 될 것 같은데 한 1,700 정도 수준이 가면 우리가 그 금융위기 때 이 기대 수익률이 거의 한 9.5%에서 한 10% 좀 안 되는 수준까지 올라갔었는데 그 수준이 딱 맞닿는 자리가 1,700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와 비슷한 시가총액과 기대 수익률 부분이 1,700 수준이라고 본다면 지금 지수가 한 1,780 정도 수준이죠.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현재 구간대는 어느 정도 밸류에이션 매력이 충분히 있는 구간이다. 아무리 실적 조정치가 뭐 85조, 80조까지 하락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일단 지금 현재 구간 크게 밸류에이션적으로 나쁜 구간은 아니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하지만 계속적으로 이렇게 연초보다는 실적 기대치 자체가 하향 조정되고 있다. 10% 이제 하향 조정이 됐죠. 그 이후 그런 부분들 감안한다면 일단 실적의 기대감들은 좀 낮출 필요가 있다. 그러면서 기대감을 축소시킬 필요가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증시의 대표주인 삼성전자 이제 130만 원 선을 내주면서 급락세 보였습니다. 2분기 실적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앞으로 실적은 그래도 좀 좋게 나와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주가의 회복도 한번 기대해 볼 만하지 않나 싶습니다. 자, 전망 및 전략 어떻게 갖고 가십니까? 네, 126만 1,000원 오늘 종가를 보여줬네요. 이게 작년 9월, 10월에 해당하는 가격까지 지금 내려온 상태입니다. 작년 이제 4월부터 해가지고 큰 이제 박스권부터 해서 저점 바닥 110만 원대부터 해서 130만 원 정도까지 움직여줬었는데 일단 그 부분까지 좀 떨어진 물량이고요. 당연히 이 부분에 해당하는 그 매물대 자체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제 하락폭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이제 이번 주가 마지막이죠. 뱅가드 물량 역시 오늘 좀 굉장히 많은 물량이 좀 나와주지 않았나라는 좀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물량이 좀 매도세가 좀 잡혔기 때문에 충분하게 그 물량이지 않았나 판단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번 주를 기점으로 해서 어느 정도 삼성전자에 대한 부분 뱅가드 물량 다 해소가 되는 상태고요. 다음 달부터 해서 실적에 대한 또 기대감 있기 때문에 내일부터나 모레부터는 다시 한번 반등을 줄 수 있는 그런 좀 가능성이 조금 열려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또 하나 이제 갤럭시 노트 3가 갤럭시 S4가 워낙에 조금 지지부진했기 때문에 그 인상 또 역시 안 좋았기 때문에 당연히 노트 3로 만회를 하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8월이나 9월쯤에 출시가 되면은 또 그 기대감으로 인해서 보통 주가가 2달 전에 미리 움직인다는 것을 아신다면은 아마 다음 달부터는 다시 한번 또 크게 좀 반등을 주면서 다시 140만 원 정도는 안착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조금 기대는 하고 있는데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반등은 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관들이 최근에 꾸준하게 그래도 매수를 유지했다는 것. 최근에 기간이 한 달 동안 89만 주가량을 매수해주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매수가 투신권과 연기금 중심으로 해서 매수가 이어져 오고 있다는 거죠. 기관들이 최근 한 달 동안 물려있는 가격을 생각해 본다면은 굳이 이걸 손절을 안 치고 지속적인 매수가 나온다면은 충분히 그래도
그 평균 단가 부분에 해당하는 140만 원 정도까지는 좀 올려놓는다면은 충분하게 기관들도 정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을까. 어느 정도 단기적인 또 박스권 자체가 140만 원 바로 아랫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는 올려놓을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좀 매수 기회를 판단하시고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 과장님께도 듣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지금 PER이 약 뭐 한 6배에서 7배 정도. 밸류에이션적으로는 분명히 매력이 있는 구간입니다. 하지만 성장성 우려, 사실 뭐 주가를 때려잡기에 가장 좋은 이유가 성장성 우려. 앞으로 뭐 이 주식이나 이 기업 자체가 성장이 둔화될 것이다. 이게 가장 무서운 얘기죠, 사실. 가장 무서운 얘기로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일단 외국인의 매도 물량 자체가 수그러들 때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뭐 쉽게 접근할 그런 구간은 아니다라고 바닥을 확인하는 과정이 분명히 필요할 것 같고요. 일단 하지만 밸류에이션적으로 충분히 매력이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충분히 접근 가능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추가 하락이 분명히 좀 더 가능한 시점이다라고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제 2분기 실적 앞두고 있습니다. 실적 개선 기대해 볼 만한 업종과 종목에 그래도 꾸준한 관심을 가져야 될 텐데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엔저는 끝났다고 판단되고 있고 이제 원저에 대한 기대감으로 현대나 기아차 그리고 좀 SK 하이닉스 이런 관련주들이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 판단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 실적 역시 관련주들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종목들이 실적이 또 굉장히 또 양호합니다. 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작년 분기 대비해서 굉장히 좀 실적 향상이 기대가 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3만 원대 아래 부분에서 다시 한번 반등을 가격 메리트를 바꿔서 반등을 주고 있는 포인트가 포착이 되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현대차, 기아차, 현대차를 말씀드리고자면 현대차도 가장 골드만삭스에서 지켜보는 국내 주식 중에 하나라는 거죠. 항상 지금 걸렸던 부분이 121선 라인 자체를 살짝 뛰어넘은 다음에 계속적인 하락을 보여줬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반영됐고 원저에 대한 효과까지 있기 때문에 좀 더 긍정적으로 반응을 해서 한 22만 원 정도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됩니다. 단기적으로나 조금 장기적으로나 방금 말씀드린 종목들은 좀 더 긍정적이기 때문에 조금 매수해 보시는 전략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요. 이 시장에서 좀 살아남을 수 있는 종목이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정세용 과장님. 네, 저도 현대 기아차 좋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삼성 SDI 최근에 그 자동차에 관련된 내용인데 테슬라 전기차 시장의 2차 전지를 그 삼성 SDI가 이제 공급을 하고 BMW도 2차 전기차를 출시를 하면서 이 전기차 시장이 확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 관련 수혜주는 아무래도 독보적으로 기술력을 어느 정도 갖고 있는 삼성 SDI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본다면 일단 삼성 SDI 실적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시장의 확대, 2차 전지 시장 확대 기대감까지 감안한다면 충분히 접근해 볼 만한 그런 종목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끝으로 지금 불안해하는 투자자분들께 짧게 이 전문가로서 한 말씀씩 해주십시오. 네, 항상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시장이 망하지 않습니다. 항상 빠졌던 주가도 그렇게 급락했던 주가도 정말 길게 보자면 6개월 안에는 다 제자리를 찾아갔습니다. 이걸 항상 기억하십시오. 시장이 올해 안으로는 다 2000포인트 이상, 코스닥도 저는 600포인트 간다고 생각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좀 더 과감하게 조금 이 시점 이용해서 공포에 즐기는 투자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철저하게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죠. 반대 매매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장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무리하게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투자하는 것은 별로 좋지 않다. 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반대 매매는 꼭 조심해야 되는 리스크 관리, 리스크 테이킹을 해야 되는 시장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두 분 전문가와 함께 상세한 시장에 대한 진단과 분석 그리고 그에 따른 전망과 전략을 함께 짜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장내 일장 1, 2부 여기서 모두 마치고요. 오늘 모처럼 보인 상승세 내일은 보다 더 강하게 이어가 주길 기대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